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요.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12대 중과실 사고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는 알겠는데 중상해 사고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진단주 수가 높으면 중상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 군데 골절이 있고 진단이 12주, 막 14주 이상 나오면 당연히 중상해 아니냐, 가해자를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형사처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보장특약은 2억 원 한도로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약관상 1급, 2급, 3급 상해에 해당하면은 형사합의금이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급, 2급, 3급 상해면은 중상해 아닌가? 그럼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중상해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이 다쳤냐 보다 의사가 중상해로 소견된다, 생명에 지장이 있다, 또는 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 이런 소견서를 써줘야지만 중상해가 인정됩니다. 즉 사고 당시에 부상이 아무리 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이 모두 가능하다면은 중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조금 다쳤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가 예상되면 중상해가 인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직후에 바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중상해는 치료를 상당 기간 진행한 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영구장애 진단서나 장애가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하고 그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되면은 그때 중상해로 처벌을 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몇 달이 지나서야 중상해로 기소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해자분들 중에는 자기는 빨리 이 사건이 종결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형사사건이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건 진행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앞으로 회복이 될 상해인지 아니면 장애가 남을 상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사건은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진행이 느리다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를 기다렸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중상해로 처리되느냐? 대표적으로는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고도의 정신장애가 남는 경우, 신경손상으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경우, 팔, 다리 절단, 실명, 속력상실처럼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기능상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상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다발성 골절이라고 해도 모두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퇴골 분쇄골절이면은 진단주 수가 12주에서 16주까지 나오고 자동차 보험 그 상해 등급으로는 1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은, 또는 관절 기능이 일정 부분 다 회복된다면은 형사상 중상해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장애가 남느냐, 그리고 그 장애가 영구적이냐입니다. 만약 본인의 부상이 단순한 일시적인 상해가 아니라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주치의에게 장애 예상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경찰에서 중상해 관련 의사소견서 양식을 받아서 주치의한테 작성 요청을 하시고 그 소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뭐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나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은 중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전략, 운전자 보험의 적용 여부 등 전체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의사소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지금 부상 상태가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보상과 배상으로 연락 주시면은 사건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